치열하게 대학에 진학했다면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아요? 이걸 두고 요즘 대학생들은 대입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기껏 대학 가려고 기빨리게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지만 막상 대학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취업을 위한 또 다른 죽음의 레이스 앞에 선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치, 진짜 지독한 대입도 문제고 지독한 취업난도 문제고 요즘 청년들에게 꽤 가혹한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이건 취업하고서도 끝나지 않죠. 잦은 야근이나 맞지 않는 사내 문화, 깨져버린 워라밸까지 사실 취업을 한다고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도 아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버는 돈으로 사실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이고, 그래서 요즘은 다들 새로운 재테크에 관심을 돌리기도 했죠. 우스갯소리로 다들 출근해서 화장실에서 주식창만 이렇게 주구장창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한 번쯤 상상해보게 되죠. 차라리 때려치고 사업이나 해? 내가 대표면 이것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게다가 요즘 시대는 새로운 창조적 발전이 강조되면서 창업붐이 일어나기도 했고, 실제로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도 쏟아지고 있는 시대니까요. 청년 세대의 3, 4명 중 1명은 창업을 고려해 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창업을 해보기도 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근데 막상 창업하면 막막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시기를 놓치면서 직장에 찌들어만 가는 스스로를 보고만 있게 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대입병을 만나 고전하던 때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창업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소셜 스타트업 춤추는 우주인의 이기훈 대표님입니다. 이기훈 대표님은 사실 눈에 띄거나 특이한 학생은 아니었다고 해요. 반에서 꼭 1명씩은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반에서 꼭 1명씩 있는 1등? 이기훈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착실한 모범생이었다고 해요. 공부도 곧잘했고요. 가끔은 융통성 없을 정도로 모범생이었다고 하기도 해요. 정말 아무리 추워도 사복 한번 겉에 걸치지 않고 학교를 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학창 시절에 슬리퍼를 실내화로 많이들 신잖아요. 근데 또 학교 다니다 보면 실외화, 실내화 구분 없이 그냥 운동장도 슬리퍼 신고 나가고 운동화 신고 복도 몰래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정말 엄격하게 지키셨대요. 인간미 없고 융통성 없는 모범생 스타일,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런 이기훈 대표님께 인생 전환점의 씨앗이 되는 실패가 한번 등장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기훈 대표님은 선행도 고등학생 것까지 쭉 끝내고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대학에 갈 플랜을 딱 짜놓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생 전환점의 씨앗이 하나 터집니다.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당시 가까웠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여기서부터 이기훈 대표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낙담한 건 아니래요. 이제 내신 관리 잘해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진학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착실하고 모범생처럼 살게 되신 거죠.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이기훈 대표님은 지금의 춤추는 주인을 함께 창업한 차필근 대표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분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두 분의 삶이 정말 다른 삶이었대요. 들으신 것처럼 이기훈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살아온 모범생 스타일이었어요. 고지식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런데 공부는 엄청 잘하고 어찌 보면 공부만 해온 스타일. 그에 반해 차필근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어딘가 자꾸 다르게 흘러가려고 하고 정해진 노선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어찌 보면 공부 빼고 다 해본 스타일.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는 차필근 대표님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때였대요. 자세한 건 차필근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인생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서로 다른 두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두 분이 만났을 때는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바로 공부죠. 이 세대의 학생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공부가 정말 말 그대로 암기하고 문제 많이 풀고 이런 공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내신도 챙겨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두 분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활동도 같이 많이 하고 어떤 공부 관련 정보 커뮤니티 있으면 같이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선의의 경쟁자가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필근 대표님은 이기훈 대표님과의 학창 시절을 이렇게 회고하셨어요. 기훈이랑 내가 정말 다른 삶을 살아왔고
정말 다른 느낌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참 잘 맞았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기훈이가 싫어하고 못했고 기훈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내가 싫어하고 못했다. 그렇다 보니 이보다 좋은 시너지가 없었다. 그렇게 두 분이 서로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기훈 대표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이기훈 대표님은 자신만의 공부를 착실하게 해나갔습니다. 내신도 잘 챙기고 활동도 여러 가지 하면서 생활기록부도 멋지게 채우고 그러면서도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와서 오히려 정시, 수능이죠. 정시로 대학을 가도 되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이기훈 대표님의 재미없고 딱딱한 고등학생의 시간이 끝날 때쯤 이기훈 대표님은 수능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담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점수들과 숫자들이 수능 성적표에 찍혀 있었대요. 게다가 기대하고 있던 대학교들의 수시 지원도 다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암울한 건 집안의 반대로 재수도 쉽게 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대요. 당시 수시 지원을 몇몇 의대와 서울대학교 등등을 썼는데 서울대학교는 기대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해요. 당시 과도 딱 적합하기보다는 경쟁률이나 성적을 의식하고 지원했었고 애초에 준비도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막막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대학 하나만을 바라보고 공부만 해온 인생인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부정당한 느낌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 허탈감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을 다 잃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이기훈 대표님은 한 곳에서의 합격 발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울대학교였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승승장구의 시작일 것 같은데 사실 이기훈 대표님의 고생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바라는 선망의 결과를 이기훈 대표님이 이뤄낸 거죠. 그리고 이기훈 대표님 스스로도 정말 대학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기훈 대표님은 모두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명확한 답이 눈앞에 펼쳐질 줄만 알았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대에 합격하고 얼마 안 되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나는 꿈이 없는 학창시절을 보냈구나. 정확하게는 부모님의 목표가 선생님의 목표가 내 꿈이었구나. 대학교에 입학한 이기훈 대표님은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이기훈 대표님은 주입식 교육의 반복을 경험했고 높은 학점을 받아야 할 것만 같은 강박에 휩싸였대요. 그리고 더 이기훈 대표님이 힘들게 했던 건 또 다시 고시 준비나 대기업 입사 준비와 같이 남들이 선망하는 목표에 스스로를 우겨넣는 친구들이었대요. 이기훈 대표님은 이때 방황 아닌 방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입병을 정통으로 맞아요. 평생 남의 꿈이나 쫓으며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방황도 방황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들어보니 생각보다 귀여운 수준이기는 했어요. 들어보면 괜히 시험 공부 다 해놓고 시험 안 보러 가고 백지 시험지 제출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돈 벌어도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런데 평생을 공부만 한 착실한 모범생으로 살아온 이기훈 대표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방황이자 일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차필근 대표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창업을 제의받아요. 그때를 이기훈 대표님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삶이 무기력했고 어떤 대책도 없었는데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히는 창업이라기보다는 동아리 수준에 가까웠는데 뭐라도 하면 좀 달라지겠지 싶어서 선뜻 같이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지금 춤추는 우주인의 전신인 소셜벤처 타임드림이라는 스타트업이 출발합니다. 그렇게 이기훈 대표님의 20살이 흘러갔습니다. 타임드림에서 일하면서 이기훈 대표님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타임드림에서 이기훈 대표님은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공부로만 학창시절을 채웠던 자신이 해줄 말이 별로 없었대요. 그 끝에 행복했으면 모르겠는데 근 상실과 허무만을 경험했으니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만나는 아이들한테만큼은 떳떳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기훈 대표님은 스스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찾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기훈 대표님이 어릴 때부터 정말 좋아하던 밴드가 있었는데 그 밴드의 전신이 서울대학교에 있었다고 해서 그 밴드에 막 베이스 기타를 연습해서 들어가고 공연까지 해요. 그리고 차필근 대표님이 그건 무지개색 똥일 뿐이다 라고 놀릴 정도로 이기훈 대표님의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실력이 형편없었는데 그것도 정면 돌파로 동아리 가입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해서 돌아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도 원래 진학한 과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과라기보다는 성적이나 경쟁률을 의식하고 입학한 과이다 보니 과 수업은 제쳐두고 듣고 싶은 수업이 있으면 막 그런 것들 더 찾아 듣고 흥미 있는 수업들 위주로 시간표를 짜요. 대학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 졸업 여건이라는 것도 기준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자신의 졸업이 막 쭉쭉 밀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기훈 대표님은 평생을 이과를 바라보며 사셨대요. 진학한 과도 공대였고요. 근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또한 이기훈 대표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당시 세상이 뭔가 취업하려면 당연히 이과를 가야 할 것만 같았고 이과만이 비전이 있어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기훈 대표님 또한 당연하듯이 이과에 진학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과랑은 전혀 상관없는 수업과 행보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프레젠테이션 동아리에 가입하고 교육학 수업을 듣고 베트남으로 갑자기 교육봉사를 떠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타임드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타임드림 활동이 쉽지 않았어요. 차필근 대표님과 그리고 팀원들과 재미있고 낭만 넘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지속성도 없고 제대로 된 수익도 안 나고 정말 강도는 무자본 맨 땅에 헤딩 스타트업인데 수익이나 수준은 대학생 동아리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기훈 대표님은 여기서 만난 아이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자에 없던 벤처 경영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관련 학회에 들어가고 전공 방향도 그쪽으로 돌리고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기훈 대표님이 집 앞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차필근 대표님을 만난 건 엄청난 나비 효과였던 거죠. 하지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한 번쯤 꼭 넘어야 할 큰 산, 바로 군대죠. 이기훈 대표님은 그렇게 곧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기훈 대표님은 이미 맛을 보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기훈 대표님은 군대에 가서도 자신의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이제 동기들이랑 스터디를 만들고 창업팀 준비해서 경진대회 나가고 또 공부하고 또 군대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성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삶을 바꾸고 나니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울림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환경에 처했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군대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멋지게 꾸려나갈 수 있었다. 이전에 나는 그렇지 못했다. 이전과 내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야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타임드림을 만났을 때 타임드림과 타임드림을 지키고 있던 차필근 대표님의 상태는 처참했다고 해요. 그 사이 코로나19도 만나고 수많은 몰락 위기를 만났는데 차필근 대표님이 억척스럽게 타임드림을 지켜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기훈 대표님은 이제 지금까지의 공부와 성장을 전부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타임드림을 춤추는 우주인이라는 새로운 소셜 스타트업으로의 피벗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차필근 대표님과 허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춤추는 우주인의 ELC 테스트라는 걸 차필근 대표님과 함께 구현해냅니다. 이 ELC 테스트가 이제 스토리가 담긴 검사인데 어떤 스토리를 따라서 검사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심사나 검사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결과를 내부 알고리즘으로 활용해서 개인별로 맞춤화된 콘텐츠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2022년 청년창원사관학교에 합격하면서 춤추는 우주인이라는 소셜 스타트업으로서의 피보팅을 성공합니다. 지금은 춤추는 우주인의 대표로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며 회사로의 형태를 제대로 정비하고 세팅하고 있다고 하세요. 특히 전략 기획이나 로드맵 설정, 기술 구현 같은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데 보통 차필근 대표님의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다듬고 구체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콘텐츠 큐레이션을 웹페이지로 구현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들은 바로는 차필근 대표님이 정말 추상적인 아이디어도 많고 표현도 그만큼 추상적인 단어들과 온갖 몸짓으로 표현한다고 하세요. 이제 머릿속의 생각을 어떻게든 100%, 1%도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려는 노력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자는 천재다, 혹자는 바보다 평하는데 이기훈 대표님이 차필근 대표님과 합을 맞춰온 세월이나 경력이 남다르다 보니 이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정말 잘 캐치하고 정리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걸 또 구현하고 두 분의 시너지가 엄청나고 또 이기훈 대표님의 역할이나 역량도 뚜렷하게 보이는 지점이죠. 그리고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듯 스타트업의 팀원들 한 명 한 명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전문성을 겸하면서 그때그때의 시장 검증이나 전환,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게 이기훈 대표님도 현재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여러 방면의 전문성을 쌓고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해요. 차필근 대표님과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들도 끊임없이 만들고 도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이기훈 대표님도 막막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확신이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렵게 맨땅에 헤딩으로 창업을 했음에도 버텨온 그 패기나 그리고 그 패기 덕분에 변화한 스스로의 삶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기훈 대표님이 겪은 대입병은 이기훈 대표님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모든 청년, 청소년들이 한 번쯤 생각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앞으로의 이기훈 대표님과 춤추는 우주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기훈 대표님이 만들어갈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게 가능한 세상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그런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